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민간 경비를 맡게 된 임지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민간 경비의 기본서 문제집을 나가기 전 단계로 이 민간 경비의 과목의 특성과 그리고 공부 방법론과 그러한 어떤 그 시험에 있어서 출제되는 경향 그리고 전체의 체계를 좀 알아야 우리가 민간경비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에서 민간경비의 체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민간경비에 있어서 현 상태 위치 이런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경비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고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날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또 인간의 삶은 풍요로운 듯한데 또 그 이면에는 범죄가 많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어떤 범죄에 대한 하나의 양대 치안 메커니즘은 경찰 공경비가 있고 민간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경비는 앞으로 그 범죄 발생 또는 정보 보호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발전적인 자격증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자, 이 어떤 우리 어떤 혁명적인 측면 1차 산업혁명, 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자, 우리가 지금 3차와 4차 정도 초입의 산업혁명에 이렇게 걸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전통적으로 밭을 갈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그런 것으로 이제 수확을 했죠. 언제나 그 당시로는 인간이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증기기관을 통한 터빈이죠, 터빈. 터빈을 통한 증기기관 그리고 교통, 철도 자 이런 내연기관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죠. 자 그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열었다. 인간이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기계가 이러한 어떤 수확을 해내는 그러한 대량 생산 단계죠. 그러면 경제도 발전하는데 여기에서 또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인간의 유의력이 일을 직접 못하니까 또 실업자가 되고 또 범죄율이 좀 많이 높아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2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한다면 2차 산업혁명 이랬을 때 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전기와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한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인데요. 자,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혁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혁명의 좀 초입에 있는데요. 자, 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이제 어떤 그 컴퓨터가 AI,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가 되죠. 이 빅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 학습을 해서 거기에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율 같은 것들을 또 어디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형태로 발생하느냐는 것을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기에 대한 이러한 적절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산업 기밀을 보호하는 뭐 그런 정도에서 우리는 민간경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비 지도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자격증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시험 이제 그 기본서 시험 뭐 공부로 들어가다 보면 융합보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러한 어떤 AI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융합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융합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인 개념과 이러한 이 산업혁명과 좀 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영역에서 경비지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계가 AI, 기계혁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듯하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통제적인 어떤 핵심적 역할은 인간이고, 인간이 그러한 기술을 습득해서 기계를 통제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경비 지도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뭐 이런 어떤 의미로도 갖고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학위 어떤 그 경찰 시험에서도 경비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일정 부분 가산점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학위 어떤 점수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주죠. 아주 좋은 자격증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 민간 경비에 있어서, 자, 이 경비 이런 어떤 공부 방법론적인 어떤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공부 방법론이다라고 했을 때, 민간 경비의 공부 방법론에 첫 번째가 어떤 공부든 전체의 체계, 지금 이제 초학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초학자 입장에서 공부한다라고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전체 체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체 체계를 어느 정도 알고, 이 체계가 어디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험의 강약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게 알아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습득이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전체의 체계입니다. 체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체계는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어차피 한 번으로 모든 게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과정을 습득해 가면서 첫 번째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잘 몰라도 쭉 진행하면 이런 게 어렴풋이 다가오고 체계가 잡히고, 두 번째 진행할 때 정도 어느 정도 자기 지식화되는 그런 어떤 측면입니다. 이 체계는 조금 이따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공부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뭔가 이렇게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방향 설정의 문제죠. 설정의 문제. 배가 그 거대한 바다를 항해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찾아간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나침판을 통해서 가야만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침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큰 차이점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수험생 입장에서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방향 설정의 나침판, 찾아가는 그 나침판 도구, 그게 무엇냐라고 했을 때 기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출제위원들도 시험을 출제할 때 그냥 그 전혀 새로운 그리고 뭐 이론이라든가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제위원들도 출제에 임할 때 뭔가 이렇게 출제 오더가 나와요. 방향이 나옵니다. 전년도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변형 없이 출제하는 그 한도가 한 70%에서 70% 정도 됩니다. 75%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약간의 변형을 하거나 그대로 출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약간의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형을 하게 되면 이건 응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위원이 새로운 어떤 유형을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새로운 문제는 몇 프로 안 된다는 겁니다. 10%에서 15%. 뭐 많으면 그 새로운 문제를 시험에 있어서 당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형 문제와 응용 문제 이것을 맞추기만 해도 우리가 뭐 80점 이 정도는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목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민간경비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이런 변형하고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하고 응용하는 거니까 요게 우리의 하나의 나침판은 요 기출문제다. 그러면 과연 기출문제를 얼마나 그 기본 교과서에서 잘 구사를 하고 적재적소에 응용 경우에 서술했느냐, 기출문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것을 기본서에 녹여냈느냐, 이게 수험생의 입장에서의 좋은 기본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 설정이 잘못된 기본서는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좀 잘못된 시행착오의 결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에듀윌 기본서는 민간경비는 기출문제를 뭐 대단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이 잘 학습할 수 있겠느냐를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기본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떤 시행착오의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없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공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그 1차 과목과 2차 과목, 뭐 1차 과목은 평균 60점 합격에 꽈락 40점, 꽈락이 40점이거든요. 없이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 2차는 이제 시험의 득점, 고득점 순서대로 이렇게 좀 자르는 거죠. 1차는 절대평가, 2차는 상대평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과목 간에 1차를, 2차를 같이 할 거냐? 그러면 시간 배정은 또 어떻게 하고, 그죠? 자, 어떤 과목부터 먼저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혼선을 줄 수는 있습니다. 1차는 아무래도 이 경우에 있어서 법계로는 좀 어렵고 민간경비는 조금 쉽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요일에 뭐 법계론을 하고 어떤 요일에 민간경비하고 또 2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터득이 되겠죠. 그런 배정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 뭐 어려운 과목을 먼저 할 건지 쉬운 과목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어떤 순서 이런 것들도 공부하시다 보면 일단 그 동영상을 일단 1회독 정도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수험생 각자분에게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회독을 먼저 동영상이나 기본서 1회독을 먼저 쭉 진행하는 것이 좀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때 가서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들이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과목 간에 있어서
또 가다 보면 이 과목은 좀 적성에 맞는구나. 그러면 1차 과목 내에서는 이 과목에서 조금 더 득점해서 좀 부족한 과목을 좀 메꿔주는 뭐 이것도 합리적인 어떤 선택적 사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거 세 번째는 공부의 수준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뭐 1차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자기에게 어렵게 다가올지라도 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과목은 좀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렵다 쉽다라고 자기가 판단했지만 실제 시험에서 그 수험생이 응시하는 그 회차에 시험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일단은 열심히 매진하는 것이 시험 합격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이 경우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체력입니다. 체력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학습에 노력하고 적절하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체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공부 시작 초입 단계에서 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한 것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할 수가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좋은 걸 먹는다는 건 한계가 있다. 나쁜 걸 오히려 먹지 않게끔 이것도 중요한 체력의 유지의 한 방법입니다. 나쁜 것을 끊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적절하게 좀 삼가하고 조금 줄이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뭔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잘 안 될 소지도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실력이 좀 팍팍 늘었으면 좋겠는데 또 실력이 더디 느린 것 같고 어떤 과목은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 정도가 또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어떤 한계가 좀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체력으로 보완해 나가면 일순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과론적으로 가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진행해서 체력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시간을 투자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합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또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중요하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있어서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오답 노트 작성. 자, 오답 노트 공부하다 보면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적정하게 시간을 줄이자.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부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 한 과목의 처음에서 끝까지를 얼마나 자기가 주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 수험생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직장 다니면서 이 경비서 시험을 준비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서 얼마나 해독수를 빨리 해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을 얼마나 빨리 순환하느냐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2달 걸리고 석 달 걸리던 걸 2달, 그 다음에 1달, 시험장 직전에 가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순환을 좀 빨리 하는 것이 기억력 효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이 경우에 시험에서 좀 미스하지 않고 합격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답 노트의 작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오답 노트의 작성은 굉장히 그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자기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오답 노트 작성한다는 것은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분의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오답노트 작성의 그 방법론이 합리적이다, 잘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제가 보기에는 합격 수준에 접근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오답노트 작성은 사실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 다니면서 오답노트까지 작성해 이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작성하시면 좋은 거죠. 작성하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것들에 자, 처음 1회독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2회독 할 때는 조금 중요한 거, 뭐 3회독 정도까지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니까 3회독 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시험 최종 전에 확인하겠다라는 것을 밑줄이나 색깔로 쳐가지고 이 기본서 자체를 오답노트로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 에듀윌의 경비지도사 프로그램 자체가 기본서 과정, 문제풀이 과정, 자 그리고 가장 시험 직전에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좀 녹여가지고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5강 정도 진행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 특강 내용이 오답노트를 보완하는 그 오답노트 정도의 수준으로 이 경우에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셔도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민간 경비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체계 정도, 흐름 정도, 그리고 과연 시험이 어떤 분배 기준을 갖고 출제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서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합격 기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기본서가 페이지는 없습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10개년 기출 분석으로 보는 민간 경비론 이렇게 나오는 자, 도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동그라미 도표가. 그리고 여기는 몇 %가 출제됐고 여기는 몇 %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제 포인트가 높으면 좀 집중하시고 또 그 포인트가 중요하게 출제되는 분야에서도 또 높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자,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출제 분석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3회에서부터 22회까지 기출문제를 자, 비교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몇 번, 여기서는 몇 번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를 펼쳐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여기 페이지를 펼쳐보셔가지고 그러면 그 목차 바로 전입니다. 목차. 여기 페이지가 좀 없어서 그런데요. 목차를 펼쳐보셔도 되지만 목차 바로 전에 여기가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거기를 한번 펼쳐보시면 민간 경비의 양대 메커니즘, 치안 메커니즘은 공경비라는 개념이 좀 어려우면 경찰이 행하는 경비 이렇게 생각합시다. 공경비하고 민간 경비, 경비업자가 하는 경비다 이렇게 그냥 말할게요. 쉽게. 그렇게 이제 치안 메커니즘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민간 경비를 공부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민간 경비의 그 전체 체계입니다. 전체 체계. 자, 이걸 민간 경비의 개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개설. 그죠? 자, 1번 번호 붙여 보겠습니다. 자, 민간 경비 개설에서는요. 그러면 민간 경비의 개념은 뭐냐? 민간 경비 개념입니다. 민간 경비의 개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은 뒤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고객이 특정인이 경비업자에게 일정 경비업법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요구하는 그죠? 뭐 신변 보호해 주세요. 이런 시설 보호해 주세요. 거기에 화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걸 이제 민간 경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경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경비 경찰이 행하는 이 민간 경비와 그죠?
공경비의 이러한 관계, 그죠? 관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요 민간 경비의 요 특징, 그죠? 공경비와의 차이점, 그죠? 뭐 주체면에서 여러 가지 요 어떤 사법 통제권, 강제권, 통치권 영역 또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중요하게 개설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뭐 일단 출제 빈도가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개설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 민간 경비가 발전하게 된 어떤 기본 베이스를 깔고 발전해 왔느냐. 자, 그게 민간 경비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민간 경비의 이론적 배경. 자, 여기에는 학설이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학설이 이런 원인 때문에 민간 경비가 발전한 거야. 이런 원인이야. 거기에 따라서 학설의 이름을 붙이고 여전히 출제 잘 되죠. 개설 분야는 기본 같으면서도 워낙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민간 경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세계 각국의 발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민간 경비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미국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일본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당연히 우리나라의 발전사가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겠지만, 영국, 특히나 미국, 이런 쪽은 뭐 워낙 잘 출제될 수가 있고요. 뭐 일본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일본이 좀 출제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좀 둘 수밖에 없는데, 세계 각국의 민간 경비의 발전사입니다. 발전사. 뭐 이렇게 나중에 우리 그 기본서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게 2가지 법 체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해 왔는데, 자, 처음에 이렇게 그 영미법 사안이죠. 충돌이 있을 때, 사람들 간에 싸우고 있을 때 재판부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판결이죠. 판례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법이 된 판례법, 영미법입니다. 영미법, 판례법이라고도 합니다. 뭐 불문법이라고도 하죠. 불문법. 문서화짓지 않았다. 불문법. 그런데 독일, 프랑스 대륙법. 자, 요거는 성문, 문서화시킨다. 성문. 그런데 이 대륙법의 근간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법이 프랑스나 독일로, 일본이 프랑스법이 아니라 독일법을 요걸 이제 판덱텐이라고 합니다. 뭐 뒤에 공부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좀 불행한 역사가 좀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경비업법이 요 민간 경비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을 깔아주는 법일 수 있거든요. 법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민간 경비 발전사에서도 일본의 역사를 좀 출제하고 있다. 일본의 법제하고 경비업법 법제하고 우리나라 법제하고 좀 비교하는 문제가 민간 경비에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계 각국의 민간 경비 발전사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경비가 과연 지금 어떤 현황에 위치하고 있느냐? 세계 각국의 또 민간 경비는 현황은 어떻고, 그죠? 세계 각국은 이거죠. 영국, 미국, 그죠? 일본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 이 현황은 어떤 거냐, 그죠? 각국의 민간 경비 산업 현황인데요. 이건 산업 현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세계 각국의 현황, 세계 각국의 현황. 두 번째는 그 목차에서 그러면 치안 여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치안 여건이 변화에 따라서 민간 경비가 발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치안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민간 경비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를 암시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비원이 형사나 민사적으로 지위가 어떤 거냐, 그죠? 미국의 일본의 우리나라, 이것을 우리 교재에서 치안 여건 변화 그리고 지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위. 그리고 이제 지위도 우리가 이 어떤 항목에서 이제 들어가 있고, 과연 국내 경찰, 국내 경찰의 역할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상황은 어떤 거냐? 아무래도 이 치안 메커니즘이 공경비하고 민간경비니까 공경비는 어떤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또 공부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또 출제 포인트는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 좀 간과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다. 네 번째가 민간 경비의 조직 및 업무입니다. 민간 경비의 조직 및 업무, 임무죠, 임무. 요 교재에서 그 도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직 및 업무네요, 업무. 그러면 요 민간 경비의 조직 및 업무는 좀 중요해요. 여기는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경비의 종류가 나옵니다. 뭐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 그죠? 자체 경비와 또 계약 경비, 이런 것들의 범위, 그리고 이 민간 경비에 대해서 실시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민간 경비의 진단 문제가 나옵니다. 진단의 문제가 나옵니다. 진단은 그죠? 조사하고 조사를 통해서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석 과정이 있다. 진단을 통해서, 그리고 경비 계획을 수립하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뭐 계획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겠죠. A안, B안, C안, D. 그리고 이제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죠. 선택해서 조직화를 통합니다. 조직화, 인력 경비 조직화, 기계 경비 조직화. 그리고 이제 실시하겠죠. 실시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평가하고 이것을 이제 보완하는 거죠. 보완해서 이렇게 되돌리는 거죠. 되돌리면서 자꾸 시행착오를 보완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더 좋아지는 이러한 피드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 이런 어떤 과정인데요. 이 조사 과정이 그렇다면 조사 과정이 경비 대상의 현 상태, 경비 대상의 현 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그리고 나서 경비 방어상의 취약점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의 정도를 측정하고 뒤에 가서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현상 상태 점검, 취약점 확인, 보호의 정도 측정,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 객관적 분석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이게 이제 조사 단계다. 분석은 인지하고 예측을 해서 그리고 이게 평가를 통하여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또 민간경비의 조직 대응에서 그 민간경비에 있어서 어떤 교육은 또 일반 경비원, 특수경비원, 청경찰의 교육, 과목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영역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민간 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 경비가 나옵니다. 시설 경비에는 애곽 경비가 있고요. 외부 경비, 또 외곽 경비, 내부 경비, 여기에 각종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그 화재, 사실은 화재를 방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민간 경비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경비 파트에서 화재 경비까지 나오게 됩니다. 화재 경비. 그리고 시설 경비가 가장 모범안이니까 이 시설 경비를 기본으로 해서 각종 그죠? 경비에 있어서 취해야 될, 조심해야 될 사안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 4차 혁명이 진행되면서 컴퓨터 범죄가 어떻게 되고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보 보호에 대해서 대책적 방법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하다, 잘 나온다 이런 얘기죠. 정보 보호와 그리고 컴퓨터 보안입니다. 보안하자면 여기에서 어떤 범죄의 양태는 어떤 것인지,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민간 경비의 현 상태는 어디에 있고, 문제는 어디에 있고,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될 것인지. 자, 이것을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좀 잘 안 나올 소지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좀 의도적으로 좀 문제를 좀 출제합니다. 과제와 전망이기 때문에 한 두 문제 정도는 의도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좀 골고루 나오는 듯 하면서도 동그라미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동그라미 도표에서 보니까 민간경비 민간경비 조직 및 업무가 좀 20%가 나오고 있죠. 민간경비의 조직 업무가 20%, 40문제 20%면 굉장히 높죠. 그죠? 40문제 20%면 굉장히 높다. 지금까지 출제 경향이. 그리고 민간경비 개설이 15%, 굉장히 여기 좀 출제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시설경비 14%, 그죠? 14%. 그리고 세계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사 13%. 나머지가 출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 포인트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제 들어가서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알게 될 것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최근 10개년 출제 문항수 22회까지 어디에서 이렇게 몇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포인트가 라고 그게 도표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초학자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일단 적어는 보았지만 잘 감은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공부를 진행해서 이런 것을 이제 점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2회 때 출제의 좀 특징이랄까, 뭐 문제들은 이제 그 출제위원들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 출제의 좀 어떤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뽑아 와봤습니다만, 이 학습에 있어서 출제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요 시험에 있어서 이런 어떤 기출 문제를 좀 응용하고 변형하는 것이 한 70%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만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약간 좀 벅차게 느껴지는 게 경비업법에서 민간경비의 영역이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경비업법의 문제가 3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차만 하시는 분은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벅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본서에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기본서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도 경비업법 2차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본서에는 다 집어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뭔가 이렇게 4차 혁명하고 맞물려서 융합보안 개념 이런 것들은 좀 출제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한 문제로 좀 우리에게 다가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이사항들 아니라면 우리가 기출문제 잘 연구한 요 기본서를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고득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기본서 과정에서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여러분들의 합격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